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생계가 걸린 어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망연자실했고 또 분노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던 오후 1시. 위판을 앞둔 어민들이 대기실 TV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방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일부 어민들은 소리쳐 항의하기도 합니다. 오염수 방류의 시작을 지켜본 어민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방류 완료까지 3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일본과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방류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내야지. 지금 계속 이 방법으로 방류를 몇십 년간 지속한다는 것은 어민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전복양식 어민들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벌써 파산 신청을 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고 오염수 방류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후쿠시마만 아니면은 금년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내년에 또 좋아지겠지. 희망이나 갖고 살겠는데 그 희망마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기차역에서도 버스 터미널에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거 흘러나가면 30년이 흘러. 그리고 인자 난 애기들이 30살이 먹어보잖아. 그럼 우리 시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어업 종사자는 물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 1번지 전남.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결국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한 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여수에서도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업부터 관광업까지 지역 전반에 걸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수 수산시장. 휴가철이 무색하게 손님 한 명 없이 고요합니다. 매대를 지키는 건 상인뿐 어항마다 팔지 못한 수산물이 한가득입니다. 지금 이제 그 소리 듣고 나서는 소리 듣고 나서는 아예 없어. 손님들이 상인뿐이야. 아예 사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경기 침체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시작되면서 판매가 위축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더라고. 요 전복을 사면서 아이고 오늘만 먹으면 이제 내일부터는 못 먹겠네 그래. 수산업을 시작으로 연관 산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도 비상입니다. 숙박업은 오염수 방류 전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지역 올여름 휴가철 입실률은 평년 대비 70%에 그쳤습니다. 해양과 수산물을 먹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격탄을 안 맞을 수 없는. 관광객들도 좀처럼 불안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수산물을 먹어도 괜찮은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개한탁하니까 개하는 값다 생각은 하는데 일단 좀 찝찝은 하죠. 믿고 먹어야 될지 올려도 될는지 그것도. 정치권과 환경 시민단체들은 오염수 방류를 놓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수산물 판매가 이제 막혀가지고 피해를 입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되냐. 근데 이거를 그냥 퉁쳐가지고 니네 괴담 믿는 거냐 이렇게 정부가 해버리면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시민들은 또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상당한 반발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건 비단 해안 지역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시민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이를 보고만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시장 거리가 한산합니다. 상인들이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는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오후 1시.
제수용품을 사러 시장을 찾았다는 손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국민이 먹어야 할 먹거리에 방사선을 뿌린다면은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방사선 물에 담근 생선을 먹으라고 먹겠어요? 절대 안 먹을 거죠. 광주시 대표 수산물 시장인 남광주 시장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손님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후 1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광주 시민으로서 정말 저는 회를 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회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30년 동안은 제가 회를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은 일본과 우리 정부 모두를 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하는 것을 막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도 공범이라며 지금이라도 방류를 막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해고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해고염수 투기를 온몸으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바다에 원전 오염수가 섞이고 있는 상황에 방류를 중단시키는 것,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수산물이 실제로 오염됐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일입니다. 전라남도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의 분석실입니다. 로봇팔이 용기에 담긴 생선을 분석기로 옮깁니다. 지난 22일 완도 금일도 바다에서 잡은 갯장어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살피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가량.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제 시작된 이상 앞으로 이 같은 검사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객관적인 자료 또는 객관적인 정보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출하 전과 유통, 수입 등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의 감시를 맡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 2013년부터 도내 위판장과 시군에서 의뢰한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생산 양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65개 품종이었지만 지금 방류를 시작하는 24일부터는 저희가 모든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논란 가운데 하나인 삼중수소는 국내에 아직 검사 기준이나 검사 방법이 없고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 수산물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지만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파장과 그 대책을 논의하는 생방송 토론이 잠시 뒤 광주 MBC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가 공동 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 용광로에서는 잠시 뒤 8시 50분부터 민주당 이계호 의원,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 어민회 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이 출연한 가운데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집중 토론합니다. 오늘 방송은 광주와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정률성 논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기념사업회 측은 평가를 역사에 맡기자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친중국 문화정책 중 하나로 2004년부터 검토되다 지난 2018년 첫 삽을 뜬 정율성 역사공원.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보훈부 장관의 SNS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중공군과 북한군을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어 침략의 부역자로 규정된 인물을 기리는 사업에 세금 투입은 안 될 말이라고 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음악적 업적, 역사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한 사업을 정치적 이념의 문제로만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등 여당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호남 차별과 중국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반박하는 형국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율성에 대한 평가와 공과를 역사에 맡겨두자고 글을 올렸는데 이는 정율성 기념사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념화하는 것은 우리는 싫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논란을 더 키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광주시에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동향관리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자료 요청이 왔었고, 이제 상호 협의한 결과 필요한 것은 구두로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좀 특이사항이나 발생하면은 행안부에서 자료 요구가 간혹 있거든요. 이례적인 요구는 아니라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지만 보훈부는 사업 백지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업까지 예고하면서 광주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번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태우다가 뒤늦게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매트리스 구조상 분류가 번거로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으려면 애초에 분류가 어렵게 매트리스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사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어버린 바닥에 침대 매트리스가 쌓여 있습니다. 두툼한 장갑을 낀 작업자들이 칼로 천을 찢어내고 그 안에 엉켜있는 철제 스프링들을 하나하나씩 손으로 걷어냅니다. 이렇게 매트리스 안에 천과 스프링이 묶여있는 구조를 포켓형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이 스프링을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해 재활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평균 5명 붙으면 매트리스 한 장 뜨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인력 투입을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죠. 이렇게 인건비를 따로 들이면서까지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불법 소각이 암암리에 이루어집니다. 법을 알고 있지만 해결 방법은 답이 없다. 문제는 매트리스를 불에 태우면서 나올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여과 장치도 없는 야외에서 소각이 이루어지면 다이옥신과 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5년 전 한 유명 침대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발견돼 큰 논란이 일었는데도 매트리스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지 재활용 의무 대상엔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습니다. 2021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폐 매트리스는 연간 106만 개로 집계됐지만 이마저도 표본이 전체 가구 중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부 품목별 국제법 발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름별로 아마 관리가 안 될 거예요. 법적 정의를 보면 재활용, 폐수 재활용이 어렵거나라고 시작을 해요. 매트리스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 오염을 막으려면 이제는 생산자들에게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조사가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 업체에 보내야 하는 일명 EPR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유리병, 타이어 등을 만드는 제조사에 재활용 의무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EPR을 적용한다면 현재 단순 소각 매립되는 폼, 면직물 등도 이제 재활용이 돼서 단순 폐기를 막고 그 새로운 가치 창출 효과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매트리스의 EPR 제도를 적용하기 전 먼저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재활용 실적을 달성한 만큼 폐기물 부담금을 줄여주는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2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쯤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에서 2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이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교조와 교사 노동조합 등 광주 지역 교육단체들이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시교육청 3급 감사관 채용 비리는 인사 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만큼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평가 점수를 직접 수정한 평가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이들이 교육청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광운교 아래 천변길에서 72세 정모 씨 등 3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